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저지른 실수 10가지만 조금 대표적인 것을 짚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과 그 아들의 유형들을 되게 많이 봐오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전부 다르잖아요. 그럼 어머님들도 다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문제나 실수의 유형은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 10가지를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듣기가 시간이 좀 어려우시고, 들으신 분들도 포인트를 자꾸 잊어버리실 경우를 대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 기질을 과도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 않다. 자, 보면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너무 내향성이 있거나, 혹은 발표를 못하거나, 혹은 너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실 때도 이제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부터 경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어머님들의 사이가 안 좋은 경우를 봤을 때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엄마가 아이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것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교육의 출발은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아이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머님들 아이가 와서 가끔씩 우리한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엄마, 나 있잖아.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있잖아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의 말에 공감하고 편들어준다. 부장님이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편들어주는 것들이 되는데, 왜 우리는 유독 아들한테만 그게 안 될까요? 아들이 이런 얘기하면 대번에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걸 바로 잡아 주려고 하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야, 선생님이 그렇게 할 때는, 친구가 그렇게 할 때는 너도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항상 필요한 것은, 밖에서 아이가 당하고 왔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편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항상 갖고 있는 거 안 보이고 부족한 게 자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극복하려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평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가 잘하는 거, 너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는 이미 평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항상 갖지 못한 것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것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과도하게 미안해하는 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100% 잘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 분들은 그나마 또 가능한데, 둘 키우거나 셋 키우는 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에 약간 원죄 같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첫째한테는 첫째한테 미안함, 둘째는 둘째에 대한 미안함, 셋째는 셋째한테 미안함, 맞벌이를 하시는 분은 또 맞벌이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 다 갖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 다 갖다 버리세요. 내가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컸을 때 자신의 문제를 엄마 탓을 하지 않는 아이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아주 나약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손쉽게 탓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아이의 심심함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너무 서비스를 하려는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심심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 학교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엄마 탓으로 할 때 육아가 점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보이는 행동은 내가 보였던 양육 태도의 모든 결과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육아가 한없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영재가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아이를 믿으셔야 해요. 일곱 번째, 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문제를 너무 뜯어고치려다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놓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어려 생기는 문제, 3살인데 아이가 물건을 던졌어요. 이거를 뜯어고치려고 거기서 전쟁하고 있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 아이가 그걸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3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가 5살일 때, 6살일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이 한없이 커 보이죠. 학교 참관 수업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양육 태도를 그날 점검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완벽한 아이 모습에 점검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약간의 관성 같은 느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학교 가는 이유는 미숙해서 가는 겁니다. 아직 8살이니까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게임 문제와 미디어에 너무 예민해지는 문제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 보면은 남자애들이 유독 게임을 좋아하고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 같은 거, 특히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양상을 사실 어머님들이 공감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게임을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생기는 부담감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아이가 다른 약속을 어길 때는 그렇게 화가 안 나시는데 게임에 대한 약속을 어길 때는 과도하게 화가 나실 때가 종종 있다. 그래, 좀 엄마 약속 안 지키고 조금 더 많이 한 건 인정해. 근데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엄마는 왜 이렇게 게임 문제만 나오면 과민 반응하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게임에 대한 대화를 우리가 온전히 하기가 쉽지 않아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 문제를 너무 예민하게 다루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훈육과 규칙을 정해주는데 제한이 생길 때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이와 너무 친구같이 지내려는 것을 저는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머님들께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질문을 드려요. 어머님은 혹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목표하는 어머님 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친구 같은 엄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 친구 같다라는 얘기가 어떤 면으로는 매우 좋은데 어떤 면으로 부작용을 많이 낳기도 합니다. 특히 권위를 갖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어머님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권위라는 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들과 완벽한 친구가 되는 것을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은 아이한테 규칙을 알려주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아이한테 우리가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밥 먹일 때 매달리죠. 아이가 한글 안 쓰다 쓸 때 매달리죠. 우리가 계속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죠? 아, 됐어. 엄마 싫어. 힘들어. 안 해. 이런 얘기 입에서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꾸 무언가를 할 확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견지하는 자세를 주면서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민준아 이거 해봐. 그럼 아 싫어 이러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형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할 수 있거든 다 컸거든 하면서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자에 대해 동기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총 10가지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육아하느라고 아이 가르치느라고
그리고 또 집안일 하시는 시간 없으시죠? 제가 시간 없으실까봐 핵심 영상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정보, 좋은 이야기 많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들 키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